예, 첫 코너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만납니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미국 증시가 좀 잠잠해졌나 싶은데 어제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S&P나 사실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위협적인 순간으로 또 이제 좀 위협적인 선을 터치하는 구간인데요. 글쎄요, 뭐 애플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뭐 뚜렷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건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 아침에 출발할 때도 어제 우리 아침 방송할 때도 사실 불안감 안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 코스닥은 모르겠지만 거래소는 이거 아래 보는 쪽 아닌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가 그렇게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나름 잘 버틴 겁니다. 그렇죠. 어제 네. 사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워낙 강했었죠. 그래서 그걸 주도한 건 또 외국인 수급이었어요. 그래서 아래 보는 수급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라는 얘기로 했었는데요. 오늘은 뭐 불가피하게 저 또한 이 불안이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의 마이너스 요인은 뭐 이제 앞으로 판매량 감소가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실적 발표에서도 다음 분기서부터는 판매량 공개를 안 한대잖아요. 네, 판매 대수는. 네, 그래도 실적은 사실은 괜찮은데. ASP가 올랐으니까 네. 요즘에 이 애플에서 나오는 신형폰들 뭐 150만 원이 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니까. 그래서 ASP는 엄청 올랐는데 대수는 좀 이 정체돼 있고 오히려 대수가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ASP 올리면서 만약에 애플이 야, 우리 기계값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니네 부품사들도 좀 먹고 살아라. 그러면서 뭐 부품가 이렇게 막 쥐어주면은 사실 뭐 별 문제 없는데 안 그러겠죠. 네, 안 그러겠죠. 그래서 판매량이 떨어지니까 이 부품사들 쪽에서 끌고 오는 물량값이 떨어질 거고 물량값이 떨어진 데다가 가격을 올려주지 않았을 테니까 부품사들은 당연히 허덕거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 이제 마이너스를 좀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또한 자유롭지 않겠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 빠졌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어제 아침 우려보다는 오늘 아침 우려가 훨씬 더 높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원달러는 계속 올라서 지금 간밤 NDF가 또 올랐는데 1138원대 찍으면서 끝이 났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원달러도 1140원 가까이 근접해 있는 상황이어서 외국인 수급으로 봤을 때는 이 원달러 분명히 다시 떨어진다라고 보면은 외국인 수급이 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원화 약세가 다시 한번 또 리스키한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면은 외국인 수급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테니 그 부분도 오늘 시장에서는 일부 부담을 좀 안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출발할 때도 우려보다는 거래소가 잘 막았고 코스닥은 어제 워낙 제약바이오 색채가 강하니까 이 역부족이었을 거고요. 오늘도 뭐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거래소도 오늘 뭐 우려 반영하면서 시가 굉장히 낮겠죠. 하지만 장중에 또 외국인 수급이 다시 하방을 보는 수급 쪽으로 찍혀 내려가지 않는 이상 우려보다는 또 잘 채워낸 우리가 언더 찍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펀더멘탈 얘기 할 필요는 사실 별로 없어요. 최근에 센티멘트가 거래소 쪽으로는 분명히 개선이 됐으니까 그 부분 쪽에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담 않고 출발하는 건 좀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유가 얘기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60불 아래로 WTI 기준으로 이제 떨어졌어요. 사우디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감산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산 발표가 났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제 시간의 유가는 뭐 1% 정도 오르고 있었습니다만 결과값은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급량 줄여서 가격 올릴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유가 측면으로 그러니까 사우디 오펙에서의 공급량 조절을 통해서 만약 유가를 다시 올리게 되면 물가 부담 얘기 또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연준 얘기 또 나오고 이런 부분들 미연에 다 찍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요인은 아닌데 뭐 미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 기업들의 뭐 마이너스 요인에는 해당이 됐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일 미증시의 일부 좀 녹았던 것 같고요.
자동차 관세 얘기가 또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예. 악재는 다 나오네요. 자동차 관세는 만약에 관세가 훅 하고 올라붙으면 네. 그 관세 결국은 소비자들이 물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한 돈만 원짜리 하는 거 관세가 10% 붙어가지고 뭐 1,000원 정도 가격 인상 요인이 나왔다. 그럼 우리가 아이고 뭐 예전엔 10,000원이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소비하죠. 근데 이게 한두 푼짜리가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 뭐 그냥 계산하기 쉽게 5천만 원 계산하죠. 5천만 원짜리 이 차량에 관세가 10%도 아니고 20%가 더 붙었다. 그러면 이거는 1,000만 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예전에는 5천이었는데 지금 6천 주고 소비해야 되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빠지니까 또 여기 이유로는 뭐 설명을 드립니다만 사실 말이 앞선 전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직까지도 말만 나왔지 실행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하나씩 보면서 좀 얘기를 이어가죠. 일단 15일에 반영될 이슈입니다. 우리 시장으로 보면은 목요일 날 우리 시장에 반영될 이슈인데요. 파월 코멘트 대기 중이에요. 어제도 미증시가 큰 폭으로 흔들렸으면 10월 달 이 급락장의 이 출발은 사실 파월 코멘트였는데 우리가 그때 10월 달 제가 방송할 때 파월 코멘트가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뭐 이런 부분도 뭐 결자해지니까 푼 놈이 메꾸세요.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주고 받았었죠.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돌다 보니까 파월 입장에서도 뭔가는 좀 매듭을 지어야 될 필요성을 점점점 느끼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시장 불안이라든지 뭐 유가가 또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우려를 뭐 떨어뜨리는지 여부 그리고 최근에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도 조심스럽게 우려감으로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마사지가 나오는지 여부. 그래서 이게 아마 오늘 목요일에 있을 파월 코멘트에서 챙겨봐야 될 이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며칠 사이에 뭐 10월 달에 그 얘기할 때와 지금 사이에 경기 지표가 크게 틀려진 건 없지만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주가가 그 잘 나가던 미증시가 부러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 여부를 좀 지켜보는 게 일단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보고 있다라는 점에 뭐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나머지 미국의 뭐 경기값이라든지 뭐 지금 이 잠재 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이 워낙 위로 이제 자극이 많이 받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거는 뭐 자명합니다. 근데 이게 하드 랜딩이 아니고 소프트 랜딩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소비 경기나 뭐 이런 부분들 뭐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측에서 보는 그림처럼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린 게 좀 있긴 한데 뭐 팡 기업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주도해서 좀 밀린 경향이 좀 강하고 아직 뭐 미증시 완벽히 부러졌어요라고 얘기할 만한 시점도 사실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견조한 경기를 바탕으로 시장이 죽었다라고 판단 내릴 수는 없는 이 상황인 거고 다만 좀 우리가 그걸 그대로 못 녹이는 거는 우리 경기 상황과 미국의 경기 상황이 원체 달라서 지금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값하고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 값하고 저게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지표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격차가 역으로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일부 부담 요인을 안기겠습니다만 우리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시장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얘기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11월 이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발표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금리를 올렸다. 이거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죠. 하지만 우리가 11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보고 있는 만큼 오히려 발표되는 이 금리 인상은 불확실성 해소 쪽. 그럼 이번에 올렸으니까 한동안은 금리 인상 얘기 안 나오겠네라는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끝났으니까 이 무역 전쟁이 미국한테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시각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는 뭐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되는 니즈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이 필요 없을 거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값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중국이 플러스가 났죠. 6거래일 만에 플러스였는데요. 부양책 발언이 굉장히 많이 이어졌습니다. 뭐 위안화 안정화 얘기도 나왔고, 뭐 수출세 인하, 뭐 관세 인하 언급도 나왔고, 뭐 증감위에서 3호 차입 규제 완화 얘기도 나왔고, 지금 부양책 갖다 댈 수 있는 것들은 다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저가 매수에서 이런 부양책 이 얘기가 많이 반영이 뭐 된 거일 수도 있지만 이번 뭐 광군제에서도 보여줬었던 이 그림처럼 중국의 내수 사이즈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중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값 뭐 요즘 좀 둔화됐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신뢰지수 어디서 봤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일 미증시 이 빠진 부분 때문에 오늘 많이 얼어서 출발하실 텐데 오늘 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코스닥이야 뭐 바이오 색채가 워낙 강하니까 어제의 연속성 불가피하게 보일 걸로 보여지고 이 삼성바이오 이 결론이 일단 내일이잖아요. 내일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일단 결론은 낼 걸로 보여지는데 이 얘기 이후서부터는 사실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식 얘기까지는 발표할 수 있어요. 실제로 고의적 이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하지만 상패로 몰고 가는 거는 데미지가 워낙 크거든요. 이게 시총이 한두 푼짜리가 아닌데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다 짊어지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이제 없죠. 그래서 대규모 분식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기업들 얼마나 많이 봤어요. 대우조선해양 뭐 저거는 뭐 안 죽이는 게 아니고 못 죽이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거 죽이면 사는 망가진다. 사는 망가지면 어찌할 거냐. 뭐 이 얘기였죠. 그러면 그래서 못 죽였다 치고 뭐 한국항공우주 분식 이것도 못 죽였잖아요. 그리고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얼마 전에 뭐 진에어 면허 취소되면은 뭐 이건 상패다 뭐 별의별 얘기들 다 돌았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연결된 이 뉴스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맞고 만약에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 어제 뭐 상패 우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들 떨고 계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쪽 그림을 그려줄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되면 뭐 제가 뭐 제약바이오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이슈가 오히려 내일 나올 가능성도 높다. 그 부분으로 읽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또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경기 흐름 이런 걸 말씀하셨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10월에 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오늘 졸려서 시작할 그런 가능성이 또 높은 상황들입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노이즈도 좀 있었고요. 계속 이제 뭔가 좀 종목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 다소 전반적으로 좀 시장 충격은 있겠습니다만 예, 다시 종목 찾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센티멘트에 집중해서 종목을 골라보겠는데요. 요즘 뭐 농심이나 뭐 이런 쪽도 뛰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시장이 많이 어려워지긴 어려워졌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에서 찾는 힌트가 있어요. 그 부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11월 들어서 9일까지 외국인이 산 걸 보니까 1.15조를 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1.1조는 1조 정도는 대형주를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중에서 뭐 샀니라고 들어가서 보니까 좀 이따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종목 샀습니다. 근데 그거 왜 샀는지 뭐 이유를 찾자라고 들어가면 일단 저만큼 돈 버는 기업도 없고 저만큼 밸류에이션 싼 기업도 없고 대한민국 대표성 띄고 있어서 뭐 비차익으로 돈 들어오면 제일 먼저 사야 되는 시가총액 1, 2위 종목인 거고 그러면 비차익으로 돈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냐 주식형 펀드 들어가서 보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유입세로 이 자금 흐름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더 이상 글로벌 GEM 쪽에서 이 글로벌 이머징 마켓 이전 이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여기에서 유출세가 아닌 유입을 찍더라. 유입을 찍다 보니까 외국인들 비차익 매수 수요가 바스켓으로 들어오는 수요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생성이 되더라.
그러다 보니 시가총액 탑을 사더라. 시가총액 탑을 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는 아직 매기가 번지지는 못해도 일단 시장에 대해서 하방을 보지는 않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큰 그림에서 수급 페이지서부터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과거 방송에서도 얘기 많이 했어요. 방향성 궁금하면 외국인한테 물어봐라. 종목이 궁금하면 기관한테 물어보고. 근데 외국인이 수급을 리드를 할 때 시장 방향과의 상관계수를 보니까 0.87 나오더라. 완전 정상관이 플러스 1이잖아요. 맥스 값이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플러스 1에 거의 근접한 0.87 나오면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을 또 쥐고 있는 거는 환율과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 원화 약세 구간을 만들어냈지만 시장 무너진 거에 비하면 원화 약세 폭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뭐 덜 불안한 환율 상황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반전을 보이기 시작했으니 일단 아래 보는 수급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전일시장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전일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합치면요. 일단 지수는 플러스 10P가 나왔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관여도가 삼성전자가 8.5P 정도 나왔고 하이닉스가 1.7P 정도 나왔으니까 두 종목만 계산을 해도 10포인트 정도 플러스가 떴어야 되죠. 근데 어제 마이너스 5P대가 떴죠. 그러면 일반 종목들이 마이너스 15P를 밀고 내려간 겁니다. 그럼 뭐가 밀고 내려갔는지 뭐 우리 어제 기억이 있으니까 다 기억하잖아요.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가 밀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색채가 코스닥에서는 또 워낙 강하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2% 이상이 넘어진 거고.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어제 뭐 거래소 수급에서 외국인이 흔들렸냐? 그런 거 없다. 기관이 흔들렸냐? 그것도 없다. 어제 외국인 선물은 4천억 이상 들어왔다. 뭐 기관 선물이 시장을 주도해서 밀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면 어제는 바이오가 약했던 거지 시장이 약했습니다라고 있는 시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방향성 얘기는 뭐 충분히 한 것 같으니까 종목 얘기 한번 해보죠. 일단 방향성 힌트 쪽에서 한 페이지를 더 보면 일단 방향 궁금하면 외국인한테 물어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외국인이 방향성을 좀 전에 보여드렸던 표처럼 하방이 아닌 시각으로 찍었으면 뭘 샀어야 정상이냐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 10거래일 동안의 누적 넘버원은 삼성전자입니다. 그 다음이 하이닉스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6천억, 6,500억 쏟아부은 외국인 수급이 과연 밑을 봤느냐? 그거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연기금 최근에 뭐 자금 집행이 많아졌으니까 연기금도 한번 쳐다보면 연기금이 중소형주는 그렇게 내다 팔아도 삼성전자는 3천억 이상 받더라. 그럼 이것도 방향성 논리로 봤을 때 밑을 본 수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럼 종목 힌트를 한번 보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방향성은 잡아줬으면 종목들은 기관이 잡아주는 경향이 강하니까 여기 보면은 뭐 LG전자 뭐 차트 한번 열어보시면은 아실 텐데 다 죽어가던 차트가 밑에서 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현대차 그룹이 일제히 무너지는데 현대글로비스나 모비스가 그나마 좀 났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든지 하이닉스 머리 돌린 거, 대한항공 굉장히 우호적이었죠. 그리고 롯데케미칼, 글로비스 뭐 밑으로도 뭐 많아요. 뭐 OCI나 롯데쇼핑, 뭐 어제 얘기했던 증권주, 카카오 이런 부분들은 선별적으로 기관들이 바구니에 담는 주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 밑을 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들의 종목 힌트에서 아이디어를 찾았을 때 최근 선별할 수 있는 종목들 충분히 골라낼 수 있었다. 오늘 부담 안고 시작하지만 이런 쪽의 포커스는 유지될 걸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담 뭐 눈에 보이는 지수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부담을 뭐 안 가질 수는 없는데요. 예, 이제 어제까지 쭉 흐름들을 체크하면서 연속성이 좀 이어지길 기대하고 또 이제 말씀하신 15일 날 목요일 날 이제 제롬 파월의 발언들이 시장 친화적인 발언들이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예, 오늘 마무리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뭐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어제 K200 코스피 200은 플러스가 떴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 흐름과는 약간 달랐죠. 코스닥과 거래소가 많이 달랐고 거래소 지수와 또 K200이 달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에 국한된
하락 경향이 원체 강했었기 때문에 어제 시장은 그걸로 읽고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부담감을 안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제 시장보다는 부담이 높거든요. 하지만 최근 수급이 일단 아래를 보는 외국인 방향성 논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그걸 정면으로 뒤집지 않는 이상 기존의 시각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오늘 이제 또 미증시 하락분을 가지고 시장 분석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